마켓 비하인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김영재 유진투자증권 WM센터 이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 가장 먼저 지난주 이슈부터 한번 톱파봐야겠죠. 네. 우선 지난주 우리 시장 코스피가 한 주 사이에 약 3% 이상 뛰어 올랐는데 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에 마감장 방송도 한번 진행을 했었는데 네. 갑자기 장 후반 들어서 외인 수급이 좀 강해지더라고요. 금요일에도 좀 비슷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주 시장은 이제 계속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코스피가 2.9% 상승하고 코스닥은 뭐 1.6% 상승했는데 이게 이제 2주 연속으로 보면 글로벌하게 가장 좋은 기록이었고요. 미국 나스닥이 지금 0.6% 하락한 것을 봐더라도 글로벌 증시는 대부분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요 정도 박스권에서 혼조세를 기록한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우리나라 증시가 강세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금요일 증시가 하락 마감을 함으로 인해서 7거래 연속 이후 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게 또 환율도 약간 소폭 상승한 1,367원, 그다음 미국 10년물 국채도 4.4%대를 유지했고요. 그렇지만 이제 WTI가 중동 지역 긴장 고제로 72달러 후반대로 이제 마감한 등이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주요 이슈가 일단 초반에는 미중 그 2차 무역 협상 결과 뭐 수출 재개라든지 중국인 유학생 뭐 허용하는 등 뭐 시장 친화적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그렇지만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 지역 긴장 고조감이 글로벌 시장 하락으로 연결된 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점은 이제 아직까지도 좀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금요일에도 좀 지속된 바가 있다라는 점이 특징이었는데 아무래도 외국인은도 그렇지만 아마 국내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이제 단기적으로 그 신정부 출범 이후에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만 지켜봤던 분들이 시장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제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은 것이 아닌가, 외국인도 마찬가지였을 것이 아닌가라고 절대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서는 오히려 좀 순매도세가 좀 많이 크게 나타났는데 그런 것은 아무래도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좀 그런 것도 있고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아직은 시적 베이스로 가는 그런 장은 아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대형주 위주로 플레이하는 그런 쪽에서 좀 더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외국인이 이제 코스피에서 2조 3천억 원, 또다시 2조 원대를 주간 단위로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 1,390억을 순매수해서 순매수를 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업종으로 좀 특징이 좀 보였는데 지금 보시면 음식료, 화학, 자동차, 전기전자, 통신업에서 외국인 순매수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전기전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그동안 순매도였던 업종을 지금 순매수가 나온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유가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화학 업종은 좀 순매수였다는 건 이해가 되고 또 안전자산 선호가 나타나면서 방어주 성격의 그런 업종을 매수를 했구나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종목을 접근해보면 외국인이 이제 코스피에서 SK 하이닉스 여전히 지금 러브콜 보내고 있는데 4,800억 원 순매수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4,000억, 현대차 2,300억으로 순매수를 했고 반대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2,500억, 카카오 1,300억, HMM 700억 순매도였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코스닥에서는 이제 알테오젠을 2주 연속으로 강하게 좀 매수하는 모습인데 940억을 순매수했고요. 실리콘투 510억, HPSP 240억 순매수했고요. 반대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350억, 펩슨 290억, ABL 바이오 280억 순으로 순매도했는데 일단 바이오 업종에서는 약간 혼조세가 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지난주 시장이 뭐 상승세가 이어졌지만 금요일 날 하락 마감했다는 점, 그리고 방산 원전이 강세였고 반도체는 좀 혼조, 그다음에 항공업이 가장 약세였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이 지정학적인 위기만 아니었어도 금요일에도 굉장히 좀 좋은 랠리 펼칠 수 있었던 네. 우리 시장인데 그런 측면이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외재적인 변수니까요. 자, 이어서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 천연가스 시설 공격을 했다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상당히 좀 두려웠거든요. 네. 이대로 좀 끝인가 했는데 오히려 시장에서는 좀 단기적으로 가져갈 이슈다 이런 전망이 좀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해에도 이런 국지전인 그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어떤
충돌이 있었는데요. 그것도 그렇죠. 사실 예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단기적으로 한 3차례에 걸쳐서 끝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학습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지켜보자는 그런 관망 심리가 좀 더 유효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실제 이제 공습이 알려진 것이 이제 금요일 날 시장 시작 이후였는데 코스피가 이제 결과적으로 0.9% 하락, 뭐 코스닥은 2.6% 하락해서 조금 낙폭이 있었지만 다우도 1.8%, 나스닥이 1.3%가 하락하면서 완전 뭐 시장이 패닉에 빠졌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공습이 언젠가는 일어날 것으로 다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보이는데, 사실 그렇지만 이제 예상보다 한 2, 3일 먼저 공습이 좀 시작됨으로 인해서 국제유가는 상당히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WTI가 거의 뭐 73달러까지 급등했는데요. 장중에는 이것이 또 77달러 이상까지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3거래일간 12.3%나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전문가들은 많이 이란이 지금 뭐 협상 카드라든지 좀 약간 위협 카드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경우에는 유가가 최소 100달러, 그다음에 뭐 최대로 1,13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만큼 실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할지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유가가 현재보다 더 높아진다면 이게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현재 그 낮은 물가 수준이 나오면서 이를 바탕으로 금리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뭐 연준이라든지 각국 중앙은행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향후 국제 금융시장은 이것이 이제 군사 충돌의 기간이 어느 정도 지속되는지, 또 충돌 강도는 얼마나 확대되는지,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 간의 확산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뭐 비공식이지만 핵을 보유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미국의 공조까지 받는다면 이란과의 군사력 차이가 너무나 현격하게 벌어지는 것만큼 조기의 협상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뭐 지난해 양국 간 충돌이 있었지만 조기에 마무리했던 있고요. 또 이게 한 18일간 지속되었는데 양국의 충돌 사태로 코스피가 그 기간 동안 한 7% 정도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 5에서 10% 정도의 어떤 조정은 연결될 수도 있다라고 좀 염두에 두시면서 좀 전략을 세우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한 5에서 10%의 조정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좀 학습 효과가 있는 것 같은 게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주요 지수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역시나 말씀을 주신 이 유가 같은 경우인 것 같은데, 유가가 7% 뛰었습니다. 네. 벌써 뭐 73달러 선이 앞두고 있는 그런 WTI인데, 관련해서 업종 영향 좀 어떤 쪽을 특히 봐야 할까요? 사실 뭐 지금 외신 보도에 의하면 지금 뭐 이스라엘이 한번 공격하고 그다음에 이란이 한번 되받아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시 공습이 들어간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럴 경우는 아직은 전면전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냥 미사일과 왔다 갔다 하는데, 만약 진짜 뭐 전면전으로 확산된다 그러면 안전자산인 달러와 금에 대한 좀 그런 강세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 실제 금 가격은 지금 다시 사상 최고치인 온스당 3,500달러대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것이 이제 전 세계 석유 그 물동량의 30%를 담당하는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봉쇄를 하든지 아니면 봉쇄 위협으로까지 이어진다면 어떤 선물 시장에서의 그 WTI의 그 상승은 좀 피할 수 없지 않겠느냐라고 보이는데, 결국 안전자산 선호로 달러가 강세가 되고 또 유가가 아직까지 상승한다면 여기에 가장 피해 업종은 역시 항공이라든지 여행 업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난 유럽 시장에서도 이 두 업종의 하락률이 좀 상대적으로 컸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선박 관련 그 해운주들의 상승이 좀 있었는데, 이제 사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에 그러면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홍해를 지나서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좀 운항 거리를 단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수에즈 운하를 이용하는데 차질까지로 연결될 것인지가 좀 중요한 관건입니다. 만약 차질이 생긴다면 지난해처럼 후티 반군이 수에즈 운하 쪽으로 운행하는 그 홍해를 이용하는 선박을 무차별 공격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그쪽으로 이용 못해서 상당히 큰 운임 상승이 나타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리적으로 볼 때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 항로항과는 연관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해외 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외국인은 HMM을 지난주에 좀 더 팔았지 않았느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결국 가장 수혜를 보는 업종은 석유화학과 정유주 실적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고유가가 지속되면 이제 발전 단가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현재 각광받고 있는 원자력에 대한 수요도 좀 더 증대되면서 원전 관련주의 투자 심리 개선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보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어차피 군사적인 충돌인 만큼 방산 수요 증가 가능성도 높아지게 될 것인데 다만 이제 방산주의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 내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업종인 만큼 3분기에는 시장 대비 좀 언더퍼포먼할 수 있다는 리포트가 나와 있는 만큼 저는 개인적으로 6월 말에는 좀 비중을 좀 축소하시면서 3분기의 흐름을 좀 더 지켜보시는 것이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이다라고 보십니다. 정리해드리면 군사 충돌 장기화 시에는 글로벌 중앙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금리 인하에 부정적이다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원화 약세, 유가 상승으로 여행, 항공 업종에는 피해가 가장 크고 또 석유화학, 정유, 원전, 방산 업종 투자 심리 회복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섹터별로 상당히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가장 좀 제 지금 기억에 남는 거는 이 유가 급등의 픽앤쇼별로 원전 관련주가 또 같이 부각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부분은 좀 같이 투자 인사이트의 참고가 좀 깊이 될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방산과 유가 가장 큰 두 가지의 맥은 이 두 가지인데 집중적으로 자세하게 이 섹터 그다음에 종목별 이슈까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 관련돼서 단기적으로 관심 가시는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석유화학과 이제 정유주라고 말씀드렸는데 코스피에서 그래도 정유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S-오일과 SK 이노베이션이라고 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정유도 있지만 여기에 이제 화학이랑 또 2차 전지랑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제 유가에 정말 밀접하게 연동돼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은 S-오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S-오일은 지금 실적 베이스의 가장 바로미터가 정제 마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정제 마진은 아무래도 이제 원유를 사와서 제품으로 팔 때까지 그 마진 갭을 정제 마진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그 상반기에는 정제 마진이 상당히 안 좋았기 때문에 적자를 지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2분기도 영업 적자가 예상되는데 이것이 이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정제 마진 개선세가 하반기에는 이제 플러스 효과를 작용하면서 이익 수준 역시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싱가포르 복합 정제 마진 수준이 지금 5월 평균 배럴당 6.8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이것이 전월 대비로는 한 50% 이상 상승한 것이고요. 또 1월 평균이 2.1달러였던 점과 비교해 본다면 3배 이상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6월 진행되는 그 복합 정제 마진 수준은 한 7달러로 지금 형성돼 있어서 오히려 5월 평균보다도 지금 더 좋게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정제 마진의 어떤 BP 수준이 4에서 5달러 정도라고 좀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5월부터는 흑자로 전환됐을 것으로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정제 마진이 그러면 왜 지금 상승하고 있느냐? 사실 이거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뭐 이스라엘 이란 간의 무력 충돌과는 상관은 없이 하반기에는 이제 글로벌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생산 시설 폐쇄와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제 마진의 상승세는 하반기에도 지금 군사 충돌과 관계없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유가가 상승할 경우에는 정유주 같은 경우는 재고 관련 평가이익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더해서 원유 구입은 좀 싸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운송을 한 다음에 이제 이것을 정제해서 제품을 판매할 때까지 거의 한 달에서 2달 정도 그런 시차가 존재하는 관계로 유가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저가에 구입해서 고가의 제품으로 팔 수 있는 그런 이익이 나올 수 있어서 상당히 이익 수준이 예상보다 훨씬 더 커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에는 S-오일 같은 경우는 정유주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익 전망을 보더라도
올해가 이제 3년간의 감익이 마무리되면서 내년에는 영업이익이 뭐 9,500억대로 지금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는데 일부 리포트에서는 1조 원 이상으로 지금 예상하는 그런 리포트도 나와 있다는 점. 그래서 최소 올해 대비 한 150% 이상의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리고 밸류에이션상으로 보면 지금 역사적 밸류에이션 수준 저점 수준에서 조금 이제 올라오긴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최근에 좀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인데 그래도 아직은 저점 수준에 있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단기적으로 보거나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투자 매력도는 상당히 좀 있는 종목으로 판단하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산 관련해서는 사실 종목들의 그런 상승이 올해 가장 높았기 때문에 지금 추천하기는 쉽지 않은 종목들이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산 종목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었다고 판단되는 종목이 있는데 풍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풍산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전망이 컨센서스를 한 20% 이상 초과할 것으로 보여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구리 가격이 상승하는 구간에서 실적이 연동해서 증가하는 특성이 있는 관계로 향후 구리 가격 상승이 지금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세는 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최근에 실적이 상당히 좋았는데 지난해 정말 실적이 너무 좋았죠. 그런데 이제 포탄 수출이 상당히 좀 증가했기 때문인데 이제 포탄 수출이 이제 소티지가 조금 해소되면서 어떤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도 이제 포탄에 대한 생산을 공급을 좀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것은 이제 성장성으로 보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실적이 뒷받침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현재 주가가 PER 밸류에이션으로 어제 이제 종가 기준으로 보면 한 11.7배 정도 되는데요. 근데 이제 다른 방산주들이 대부분이 뭐 27배에서 거의 30배를 넘어가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다른 방산주 대비는 저평가 국면에 놓여 있다는 것이 좀 꾸준한 매수세를 불러들일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난주 한 주 동안 풍산이 무려 64.8% 급등을 한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신규 진입은 지금 쫓아서 사시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이지고 눌림목 진입만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가격대로는 한 8만 원대로 진입하면 매수를 좀 시작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대가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이제 유가가 상승할 경우에는 사실 조선주 같은 경우는 뭐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고 이게 좀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는데 그나마 유가 상승에 조금 연관되어 있는 조선주가 있습니다. 그 삼성중공업인데요. 삼성중공업은 이제 유가가 상승할 경우에는 그 삼성중공업이 잘 하고 있는 FLNG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실제 지금 수요도 더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FLNG가 사실 바다에 떠 있는 LNG 생산, 저장, 뭐 하역 설비를 통칭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삼성중공업이 거의 글로벌 수주 독보적인 1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서 지금 이제 향후에 발주가 나온 것도 삼성중공업이 수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주 내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조선주 대비 수익성 개선세가 좀 늦춰진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뭐 MRO라든지 이런 군함 건조와 관련한 그런 특성이 없고 그다음에 또 엔진 사업부가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상반기 주가 수익률은 좀 저조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만 하반기에는 저가 수주한 프로젝트들이 좀 마무리가 되고요. 또 동원되었던 인력들이 이제 해양 부분 쪽으로 지금 투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이제 해양 부분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 비중이 상승함으로써 수익성 개선세가 뚜렷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향후 지금 예상되는 FLNG 수주가 하반기에 이제 올해 하반기에 코랄 2호기, 델핀 1호기 그리고 내년에는 웨스턴과 골라 등 총 4기 FLNG 수주가 유력하다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적으로 최근 한 달 동안 외국인 3천억 원 그리고 기관이 300억 원 동시 순매수를 기록했는데 이것은 조선주 전체 종목 중에서 가장 양호한 수급 상황을 유지하고 있던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유 그리고 석유 쪽에서는 S-오일 그리고 이제 방산 쪽에서는 풍산. 근데 말씀을 주셨지만 말씀 주신 대로 신규 진입은 약간은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다. 이제 8만 원대 눌림목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유가 상승 좀 간접적인 수혜 섹터로는 FLNG, 삼성중공업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오늘 월요일이죠. 남은 이번 한 주 좀 잘 계획을 세워봐야 할 것 같은데 뭐 G7 정상회담도 있고요. 또 FOMC 관련 이슈도 있습니다. 네. 가장 먼저 이 남북 경협주 지난주에 굉장히 좀 한번 띄워줬는데 이번 G7을 통해서 좀 움직일 수가 있겠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 뭐 G7 정상회담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가시는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대북 정책을 언급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6.15 또 기념식이 있었는데 대통령께서 지금 남북 대화와 협력 재개를 언급한 만큼 남북 경협지로 분류되는 종목들의 상승세는 이번 주에도 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의 장기적 전망은 사실 이제 전체 금리 하락기에 거래 대금이 증가하면서 유동성 상세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만큼 이것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이제 급하게 상승했던 지수가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이라는 재료를 빌미로 조정에 좀 들어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당분간은 일단 시장을 좀 보수적 관점을 보시고 저점 매수에 주력하는 전략으로 임하시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 지수 상승을 외국인이 견인한 관계로 이번 주 역시 외국인의 매매 방향성과 연동해서 지수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외국인이 급하게 파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너무 서둘러 현금화를 진행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말씀하신 것처럼 19일 새벽에 FOMC 결과가 발표되는데 뭐 동결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지만 최근 물가라든지 국제 정세가 좀 긴박하게 돌아가는 만큼 파월 의장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도 상당히 궁금하고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드리면 투자 전략은 일단 주 초반에는 현금 비중을 조금 확대한 이후에 저점 매수 시점을 좀 진입 시점을 탐색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 있는데 관련해서 관심 업종이라고 그나마 또 볼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원전 그리고 이제 남북 경협 그다음에 이제 증권주도 사실 뭐 최근에 변동성은 좀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꾸준하게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사실 직전까지 가장 핫했던 이 섹터가 제약바이오가 이제 단기적으로 좋았었는데 이것이 이제 금요일날 좀 많이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정도는 조금 관심권에 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마찬가지로 목요일에 약간 좀 반짝을 하나 싶었는데 금요일에 조금 아쉬웠습니다. 말씀해주신 그대로 이 단기 눌림목 구간에서 다시 한번 좀 접근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렇게 해서 오늘 김영재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이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